비열. 첫 번째, 비열.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이 먼저 아니고 열량이 먼저 나왔네. 열량. 자,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평형에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열이요. 그렇지, 열이 이동한다 그랬잖아. 이 열량도,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자, 이동하는 열의 양이라고 나와 있잖아. 네. 그래. 이거를 열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해도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야. 그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단위로는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라고 할 때 열량의 단위를 먼저 볼까요? 단위는 CAL이라 그래서 칼로리라고 읽으면 돼요. 또는 KCAL은 뭐겠어? 킬로칼로리요. 킬로칼로리라고 읽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1킬로칼로리는 얼마일까? 음. 1000칼로리가 1킬로칼로리야. 그러면 1킬로칼로리, 1칼로리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네. 그래서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있지. 1g의 물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에요. 자, 1g의 물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을 우리는 1칼로리라고 불러. 그러면 봐봐. 또 1킬로칼로리는 자, 이거의 1000배지. 네. 그래, 1000배니까 1000g이라고 할 수 있니? 네. 그게 1kg이잖아. 네. 1kg의 물을 1000배니까 몇 도 올려? 1도요. 그렇지. 똑같이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에요. 그러면 킬로칼로리는 킬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고 칼로리는 그램을 사용하면 되겠다. 물의 양을. 그치? 네. 그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게 열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비열은 뭐냐? 비열. 자, 비열은 또 뭐가 되냐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똑같이 나왔네. 자,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자, 그거를 비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자, 1kcal는 물을 따질 때는 물 1kg인데, 그쵸? 네. 그러면 또 얼마나 될까? 다르단 말이야, 물질이. 네. 그러니까 비열이란 뜻은 서로 비교한 열량이란 뜻이에요. 비열, 비교한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따질 때는 1칼로리, 1kcal는 딱 정해졌는데 그럼 다른 물질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로 네. 비교한 열량이다라고 했을 때 자, 물의 비열은 그러면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물의 비열은
얼마냐면 1kg의 물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은 1kcal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1kcal, 1kcal 퍼 물 1kg을 1도씨. 이게 바로 비열이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요거와 똑같은 단위는 칼로리를 써봐. 1칼로리, 그 다음에 물은 g이잖아. 네, 그래. 그 다음에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그래서 비열의, 이게 물의 비열이고, 비열의 단위가 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킬로칼로리로 쓸 때는,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쓰면 되고, 칼로리로 쓸 때는 그램 도씨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야. 0.5kcal per kg 도씨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 얼마다? 50칼로리. 열이 500칼로리 또는 아, 0.5kcal 이렇게 쓰는 요만큼 500칼로리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킬로칼로리가 있으니까 0.5kcal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비열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걸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비열과 온도 변화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배우기 전에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선생님이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썼으니까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비열이 같은 것은 같은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또 비열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다. 있는 성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비열이 크다, 작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 비열이 크다는 뜻은, 크다는 것은, 자, 1도씨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네. 그래,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물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치? 네, 그러면 같은 열에 의해서는 온도 변화가 클까 작을까? 비열이 크면 크지 않아요? 같은 열에 의해서 온도가 크게 변해요? 아, 작게 변해요. 그렇지. 온도 변화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거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가열했을 때 온도가 빨리 변하면은 비열이 크다 작다. 어? 아,
작아졌는데 커요. 온도가 그냥 금방 올라가. 비열이 작아요? 어,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변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봐봐. 자, 비열이 0.1 칼로리가 있고 그램 도시가 있고 또는 0.01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있다고 해봐. 얘는 1g을 1도씨 높이는데 얼마의 열이 필요해? 0.1 칼로리지. 0.1칼로리요. 그래. 네. 근데 얘는 0, 1g을 1도씨 높이는데 얼마가 필요해? 0.01칼로리요. 봐봐. 얘는 열이 훨씬 적게 들잖아. 그럼 봐봐. 얘는 0.01 칼로리만 있어도 1도 올라가지. 네. 근데 얘는 0.1 칼로리가 있어야 1도 올라가지. 네. 그러면 누가 온도가 훨씬 빨리 변해? 얘가 훨씬 빨리 변하는 거 아니야? 네. 조금만 열을 조금만 줘도 어때? 금방 온도가 올라가잖아. 아, 그래서 너 해수욕장에 모래하고 물이 있지. 네. 해수욕장 가면 모래하고 물이 있는데 누가 먼저 뜨거워져? 모래요. 그래, 모래는 막 디디면 막 발이 뜨겁고 그런데 물로 들어가면 시원하지. 네. 그래, 그러면 비열은 누가 큰 거야? 모래요. 아니지. 아이, 아, 물이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빨리 변해, 적게 변해. 적게 변해요. 그래, 비열이 클수록 적게 변해, 온도가. 똑같은 열에 의해. 그러니까 물하고 모래 중에서 똑같이 낮에 모래는 뜨거운데 물은 안 뜨겁잖아. 네. 야, 물이 모래처럼 뜨거우면 거기 들어가겠냐, 사람이? 아니요. 못 들어가지. 그래, 거봐. 그러면은, 아, 물은 온도가 안 올라갔는데 모래가 되게 빨리 올라갔네? 그러면 물하고 모래 중에 밀도는 누가 크다? 물이요. 그래, 물이 크니까 온도가 적게 변하는 거야. 그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둬.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적게 변해. 가열할 때 비열이 크면 더 천천히 가열돼. 알겠지? 네. 그거 꼭 기억해라. 네. 그래. 그러면은 이게 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열량, 비열, 온도, 질량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요거 공식으로 알려줄 테니까 봐.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했어요. 자, 델타 T. 자, 그러면 이거는 열량이야. 이게 비열이야. 이게 질량이야. 물질의 질량. 이거는 온도 변화예요. 자, 온도 변화는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열량이 만약에 킬로칼로리가 되잖아. 그러면 비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고요. 질량은 킬로그램이 되고 온도 변화는 도씨가 돼요. 근데 이게 칼로리로 계산이 될 때는 비열은 칼로리 퍼 그램 도씨가 되고 질량은 그램이고 온도 변화는 도씨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곱해봐, 곱해봐. 자, 잘 봐. 어떻게 곱하냐면 자, 킬로칼로리로 쓸 때는 선생님이 비열은 어떻게 된다고?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분의 킬로칼로리라 그랬지? 네. 그리고 곱하기 질량이 킬로그램이지? 네.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도씨지?
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잖아. 아, 그러면 킬로칼로리가 똑같게 나오잖아. 네. 그래서 저런 단위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단위를 쓸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열량이 그 봐봐. 여기도 칼로리로 계산되면 요게 그램 도씨분의 칼로리분의 곱하기 그램 온도 변화 도씨. 그러면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 그럼 양쪽이 네. 칼로리만 남지? 네. 이게 바로 열량, 비열, 온도, 질량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두면 돼. Q는 뭐다? CMT? Q는 CMC, CM 델타 T, CMC가 아니고 CMT라고 외워도 돼. 그냥 CMT. 네. 알겠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열량 구하는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봐봐. 예. 자, 어떤 물질 10g을 5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자, 100칼로리라면 이 물질의 비열은 얼마일까? 자, 이런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 자, 100칼로리, 칼로리로 계산됐죠? 네. 비열은 얼마인지 몰라. 비열은 C 곱하기 질량은 10g 곱하기 온도 5도씨 높였으니까 5도씨가 온도 변화예요. 그치? 네. 그러면 오른쪽이 50. 그러면 C는 얼마여야 돼? 20이요. 20이 아니지. 아, 2요. 2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단위까지 써야 돼. 아, 알겠지? 왜냐면 칼로리 네. 그램 도씨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써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비열이 자 0.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인 물체에 자 물체 자 100g을 10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은 얼마일까? 자 이렇게 나왔다면 열량을 구하는 거니까 Q는 CMT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러면 0.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곱하기 100g 해주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어. 왜 틀렸어? 단위가 그래, 달라요. 단위를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100g을 얼마로 해야 돼? 0.1kg이요. 0.1kg 곱하기 10도씨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치? 네. 그러면 얼마야? 0.5죠? 네. 0.5 킬로칼로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걸 칼로리로 계산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500 칼로리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지. 자, 이게 열량, 비열, 온도, 질량과의 관계야. 이거 공식 외워야 되겠죠? 네. 그래. 그 다음에 비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배워볼 거예요. 자, 비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네 번째. 자,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 우리가 자, 첫 번째. 체온 유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이죠. 네. 몸을 구성하는 물의 비열이 상당히 큰 거예요. 비열이 커, 되게. 그러니까 몸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해, 안 변해? 한 면이요. 그래,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큰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비열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수욕장에 낮에는 모래가 불보다 더 뜨겁죠? 네. 왜? 비열이 누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요. 근데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한참 생각이네. 자, 비열이 클수록 온도는 적게 변한다. 그러니까 낮에 물이 차갑잖아. 그러면 모래가 빨리 뜨거워지네? 그러면 비열은 모래가 작네? 이렇게 나와요. 그치? 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일교차. 일교차는 하루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차이야. 해안 지방이 내륙 지역보다 어떨까? 클까 작을까? 아, 커요. 에이, 또 틀렸어. 바보. 자, 생각해봐. 해안 지방은 물로 돼 있지. 네. 물은 뜨거울 때와 차가울 때 온도가 크게 변해? 아니요. 아니잖아. 그게 아, 해안 지방이야. 그러면 해안 지방은 낮 동안에 물이 되게 뜨거워지고 밤 동안에 물이 차가워지고 이러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커 작아. 작아요. 그러니까 일교차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륙 지방은 물이 없어요. 그냥 땅으로 돼 있어. 땅은 더울 때는 굉장히 뜨겁다가 추울 때는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야. 알겠지? 너 비열 자꾸 헷갈리면 안 돼. 비열이 클수록 네. 온도는 적게 변한다. 비열이 네. 작을수록 온도는 크게 변한다. 비열이 작을수록 네. 가열할 때 온도가 더 빨리 상승한다. 이렇게 알아야지. 바로 머릿속에서. 알겠지?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있지? 이런 게 있어요. 해안지방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이런 것들도 비열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낮이라고 해보자. 낮. 이게 육지고 이게 바다야. 이건 바다. 이게 육지. 낮 동안에는 누가 더 뜨거워? 육지요. 그래, 여기가 고온이지. 네. 그리고 이쪽은 저온이죠. 네.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 아, 그래서 네. 배웠는데. 올라가요. 그래, 뜨거운 공기는 상승, 차가운 공기는 내려와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죠? 네. 이게 해풍이야. 바다에서 육지로 음, 부는 바람. 밤 동안에 보자, 밤. 자, 육지와 바다가 있는데, 자, 누가 더 차가워? 육지요. 그래, 저온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고온이지? 네. 그러면 여기는 상승하고 여기는 하강해. 그러면 하강한 공기는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이게 육풍이 부는 거야.
이렇게 바람이 해안지방에서 유풍과 해풍이 이렇게 바뀌는 게 비열 때문이네. 이거야 비열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러면 비열에 대한 현상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장 남았네요. 마지막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제 열 팽창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열 팽창은 되게 쉽다. 자, 열 팽창을 배우는데 첫 번째. 자, 열 팽창의 뜻이 뭔지 한번 봐야 돼. 자, 열을 받으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면 같이 다닥다닥 붙으려고 해, 떨어지려고 해. 떨어질래요. 그렇지. 너 여름에 됐다 더울 때 봐봐. 더울 때 한참 더운데 친구들이 막 내 옆으로 바짝 다가오면은 어떻게 돼? 떨어질래요.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뜨거울수록 그래. 근데 봐봐. 겨울에 춥잖아. 네. 그러면 추우면 어떠냐? 친구들끼리도 바짝 붙으려고 하지? 네. 그래, 사람도 그런데 그 입자들도 어떻겠어. 열을 받은 입자는 서로 멀어지려고 하고 활동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서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팽창하겠죠. 네. 그래, 그게 늘어난다고. 부피가 커져. 이거를 열팽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열팽창의 뜻은 뭐냐? 물질이 열을 받았을 때 열을 받아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열팽창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원인이 뭐야? 원인이. 자, 열을 받은 입자는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져요. 활발해짐으로 입자 간의 거리가 어때? 넓어져요. 멀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열팽창에 의해 부피가 팽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 물질마다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는 같을까? 아니요. 다르겠죠. 그리고 또 열을 많이 받을수록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되는 정도도 어때요? 커요. 그렇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정도가 커지죠. 네. 커진다. 그리고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는 같아 달라? 달라요. 정도가 다르다예요. 열팽창 정도는 물질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무가 열팽창하는 거하고 공기가 열팽창하는 거하고 쇳덩어리가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쇠도 열팽창이 일어나니? 하윤아? 어, 이런 아니요. 거 당연히 일어나지. 당연히 아, 모든 물체는 다 이러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너 기찻길 있지, 기찻길. 네. 기찻길 레일 보면 이렇게 쭉 레일이 있는데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거 봤어? 네. 요 사이가 이만큼 떨어진 이유가 뭘까? 어, 뜨거우면 부피가 커져서. 그래. 여름에 가을 되면 이 부피가 커져.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같이 맞닿잖아? 그러면 이게 휘어져서 기차가 가다가 탈선할 수 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띄워놓은 거야. 그래서 너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막 가다가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하는 소리 나지. 네. 그게 뭐냐면 여기 바퀴가 여기 건너갈 때야 여기. 아, 서로 이렇게 기찻길이 굉장히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떨어뜨려 놨단 말이야. 그 이유가 아, 뭐야? 열팽창에 의해서 휘어지면은 기찻길이 구부러지면은 당연히 활선하지. 그래서 띄워놓은 거란 말이야. 무조건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다 늘어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열팽창이야. 왜 팽창한다고?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져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열팽창하는 정도는 자, 같은 물질도 자, 기체 열팽창이 가장 크고 그다음 액체, 그다음 고체예요. 자, 우리 물을 생각해 봐. 물. 자, 얼음의 열팽창 정도하고 물의 열팽창 정도하고 수증기의 열팽창 정도가 다 다르겠지?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기체가 액체보다 고체보다 커요. 그래서 풍선 같은 거는 요만한 풍선을 뜨거운 곳에 넣으면 이렇게 금방 늘어나. 눈으로 금방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우리 쇳조각을 불에다 올려놨다고 쇳조각이 막 늘어나는 거 볼 수는 없잖아. 그래. 이런 거야. 이게 열팽창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고체 열팽창을 배울 건데, 자, 고체 열팽창은 뭐야? 말 그대로. 자, 열을 받은 고체가 늘어나는 정도 아니야? 네. 그래. 열에 의해 고체가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고체 열팽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고체 열팽창에서 우리가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거든? 혹시 들어봤니? 바이메탈? 아니요. 자, 바이메탈은 뭐냐면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고체를 접착시켜 놓은 거야. 붙여놓은 거. 해봐. 자,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고체를 자, 부착시켜 놓은 거야. 접착이야. 부착시켜 놓은 것. 이것을 바이메탈이라고. 근데 이 바이메탈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어. 자,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봐봐. 여기에 고체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자, 요거 고체 A라고 하고 요게 고체 B야. 알겠지? 네. 자, 이렇게 생긴 물체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열팽창 정도가 B가 A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열팽창 정도는 B가 A보다 훨씬 크게 작용해. 그러니까 B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많이 팽창해.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많이 줄어들어. 자, 그러면 얘를 온도를 높였다고 해보자. 자, 온도를 높이잖아. 그러면 A가 늘어나는 정도보다 B가 늘어나는 정도가 훨씬 커야지. 네.
그러면 봐봐.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 요게 요렇게 기울어요. 이게 A고 이게 B야. 똑같은 길이었는데 봐봐. B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어때? 더 길지? 네, 그래, 그 똑같이, 또 원래 길이가 똑같은데 바깥쪽에 있으니까 B가 더 많이 늘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를 높였더니 A 쪽으로 기울었지? 네, 그래, A 쪽으로 기울면서 여기에 원래, 봐봐, 여기에 원래 이렇게 스위치, 이런 금속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해봐. 그러면 A 쪽으로 기울면서 어때? 떨어지지, 이렇게? 네, 떨어져 버렸으니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전류가 흐르다가 떨어졌으니까 전류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 네,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온도를 낮춰볼 거야. 온도를 낮춤. 자 온도를 낮추면은 누가 많이 줄어들어야 돼? B가 더 많이 줄어야지. 팽창할 때도 많이 팽창하고 줄어들 때도 많이 줄어들어. 음,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돼요. 길이가 더 줄어들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A 이게 B가 되는 거지. 자, 이쪽은 A 쪽으로 굽었죠. 네, 근데 얘는 냉각하니까 B 쪽으로 굽죠.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이메탈이에요. 자, 두 개 금속을 접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접합을 시킨 거야. 아예 붙여놨어. 붙여놨더니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휘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바이메탈이에요. 거기 봐봐. 바이메탈의 이용 전기 다림이 나와 있지. 네, 자,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는 붙어 있지. 네, 근데 온도가 높을 때 어때? 위로 팽창해 버렸잖아. 네, 그러면서 떨어졌잖아. 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바이메탈이야. 그래서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거.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고체 열팽창이 실제로 사용이 될까? 실제로 생활과 고체 열팽창이에요. 자, 생활과 3번 고체 열팽창. 자, 첫 번째. 자, 가스관이 굽어져 있어요. 너 그 가스관들 보면 집에 가스관 벽에 막 가스관들 설치돼 있죠. 네, 근데 어떤 집이 이렇게 집이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자. 가스관이 요 집에 일자로 이렇게 가스관이 돼 있는 거 봤어? 아니요. 가스관을 일자로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올라가다가 꺾여 있고 또 꺾여 있고 또 꺾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 네, 왜 꺾여 있냐면 자, 여기에서 계속 일자로 되면은 팽창하는 정도가 엄청나게 커져. 근데 여기에 요 부분에서 팽창하는 것만, 요 부분에서만 팽창. 그러니까 짧게 짧게 팽창을 하도록 하는 거야. 음, 그래서 굽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가스관 봐봐. 거기 그림 나와 있죠. 네, 가스관이 기역자 형태로 자꾸 굽어져 있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쓰죠? 네. 자, 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쓰느냐면 만약에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열 팽창 정도가 다르다고 해봐. 그러면 철이 팽창하는 정도하고 콘크리트가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면 추울 때는 철이 왕창 줄어들고 콘크리트는 조금 줄어들고 야 그러면 어때? 철이 속에서 작아져 버릴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더울 때 철근은 많이 팽창하고 콘크리트는 조금 팽창해봐. 그러면 막 건물 바깥으로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철하고 콘크리트의 열 팽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팽창하고 똑같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가열해도 냉각해도 똑같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또는 이렇게 늘어나거나. 알겠니? 이렇게 네. 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똑같이 변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리병에 금속 뚜껑으로 막죠. 네. 자, 만약에 유리병하고 금속의 병뚜껑하고 팽창 정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 자, 금속이 먼저 많이 팽창하고 유리는 조금 팽창한다고 해봐. 그러면 꽉 막아놓은 그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 아니야? 네. 뚜껑이 커졌으니까 유리병보다. 그러면 내용물이 어때? 다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오염될 수 있지. 네. 근데 또, 자, 수축할 때 유리병은 조금 수축하는데 금속이 많이 수축해봐. 그러면은, 어? 뚜껑이 아예 안 열리거나 병이 깨져버릴 수도 있죠? 네. 그래, 이런 것들을 막아주려면 어때? 두 개 다 팽창하고 수축하는 게 비슷해야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등등 있어? 알겠지? 네. 이런 거 읽어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액체의 열팽창도 나와. 자, 액체 열팽창 이용하는 거에는 제일 먼저 온도계 있죠, 온도계. 네. 자, 온도계, 이거는 알코올 온도계 또는 수은 온도계예요. 전자 온도계 말고. 알코올은 빨간색으로 우리가 빨간색 있죠? 네.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온도계가 이렇게 있다면 요 안에 눈금이 이렇게 있고 이 빨간색이 여기 두툼하게 있지. 네. 맞아요. 요 끝에 두툼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여기에 액체가 온도 열을 받으면 팽창해서 빨간색이 쭉 올라가지. 네. 수온도 마찬가지야.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가 열 팽창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음료수 병에 끝부분에 빈 공간이 있죠. 네. 왜 액체를 끝까지 안 채우는지 알겠어? 네. 그러면 액체가 끝까지 채우잖아. 그러면 팽창해갖고 어떻게 돼? 뚜껑을 열고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콜라나 사이다 또는 모든 음료수 보면은 병 뚜껑 있는 부분에 빈 공간이 있잖아. 네.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액체가 열 팽창해서 만약에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게 다 우리가 액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됐니? 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없어요.